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상차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데펴 먹으려고 남은 비빔밥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깜빡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벼 놓은 비빔밥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이 냉국과 두부조림. 이번에는 두부조림을 조금 빨갛게 해봤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통조림을 미리 좀 사다 놓으시고 집에 오이랑 양배추가 있다면 고추장이랑 이렇게 비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빔밥이 좀 여느 상차림보다 좀 먹고 나면은 든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두부조림도 간장조림 있고 빨간 양념조림 있잖아요. 저는 빨간 양념조림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껏 간장조림만 하다가 오늘 또 양념조림을 해봤는데 아주 맛있네요. 상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입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를 안 가기로 이제 다짐을 했었고, 저번 주 수요일 날은 교회를 가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센터 가기 전에 항상 뭐 저를 조금 애태우지만은 그날은 조금 더 기분이 컨디션이 격양이 돼서 또 애가 원하는 게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핑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원하는 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혼자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뭐 본인이 말을 함으로써 기분이 풀려지지도 않고 하니까 감정이 격양이 돼서 이렇게 좀 도망가듯이 그렇게 저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멀리는 가지 않았고 그냥 남의 그런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갔었고 도저히 뭐 내가 그 같이 따라가서 저희 아이와 그 자리에 머물면 더 일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으로 나왔고 이제 잠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지하 주차장 맞은편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랑이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부끄럽지만은 뭐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향했었고 저희 아이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집에서 저도 마음을 좀 정리를 하니까 제 할머니가 아이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분이 격양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 이렇게 바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집에 있으려니 할머니가 좀 아이가 혼자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좀 재촉하시는 것 같길래 정말 뭐 저는 빨리 나가기 싫었지만 빨리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이제 아이 동태를 살핀다고 갔는데 아이가 다행히 지하 주차장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아까 그 서 계셨던 아저씨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이를 보면서 좀 이렇게 달래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그래도 좀 아저씨 덕분인지 좀 진정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할 그런 아이라면서,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죠. 드리니까 아저씨가 그냥 말없이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 서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곧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뭐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날은 또 비가 온다고 했었고, 이제 아이가 이제 센터에 갔다가 이제 같이 사무실로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했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서 이제 장 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사무실에 이제 혼자 두고, 이제 장을 잠깐만, 아주 잠깐만, 길게 말고 아주 잠깐만 필요한 것만 빨리 사고, 이제 와서 여기서 좀 뭐 이렇게 요리를 좀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한테 넌지시 얘기를 하니 어머니가 절대 아이를 사무실에 혼자 놔두고 장 보러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씀이 순종이라는 건 알겠는데, 또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뭐 이제 아이 다 컸는데 뭐 큰일 안 일어난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이건 저의 생각인 거죠. 어쨌든 뭐 어머니 말씀이 맞으신 거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이제 또 장 보러 가면 좋겠는데, 아이가 또 뭐 고분고분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또 빨리 제가 살 품목들을 다 사지도 못했는데 사무실 가자고 막 쪼르면 그럼 좀 난감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생각대로 그냥 엄마는 엄마의 말이 맞지만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를 사무실에 놔두고 좀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비가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빨리 갔다 오자. 그래서 제 가게에 있는 구루마를 끌고 마트로 갔었죠. 아이에게도 갑자기 막 뛰쳐나가지 말고, 엄마 없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엄마는 금방 갔다 올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에 또 뭐 원래는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좀 했었죠. 마트 온라인 쇼핑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또 지원 카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트에 이제 장을 좀 보러 갑니다. 조금 큰 마트는 그 지원 카드가 이게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작은 마트인데 저희 사무실 가까이에도 있고 해서 그 마트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는 사장님은 아니신데 그 물품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르시고 조금 뭐 좀 관리해 주시는 그런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조금 눈에 이렇게 들어왔었죠. 왜냐면은 좀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그 아저씨를 봤었을 때인데, 아저씨께서 이제 제가 장을 보고 바구니가 좀 무거웠습니다. 무거웠는데 뭐 무겁든 말든 간에 아저씨는 카운터에 계시고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 물건을 보고 굳이 이렇게 바깥으로 오셔서 그 물건을 이렇게 좀 얹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생긋생긋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 참 마음속으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니까 좀 뭐 사장님 핑계로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쓰이더라고요. 원래 마트 복음은 제가 이제 좀 포기를 한 상태인데,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고 또 유난히 좀 친절히 대해 주시니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이게 뜻대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장을 봤으니까 비도 올 것 같아서 불이 나게 이제 사무실로 향했는데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신 줄 알고 일부러 좀 늦게 받으려고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제 장을 보고 이제 빨리 아이한테 가야 되니까 가게로 왔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었고 저희 아이가 이제 바깥에서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저번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께서 엄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아이가 또 좀 불편함을 끼쳐드렸네요 하면서 사과를 드렸고 전화를 안 받으셔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아이가 제가 이제 그 아저씨가 내려가는데 가지 말라고 막았대요. 막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문을 열어놓고 맨발로 이렇게 뛰쳐나간 듯한 행색을 하고 아저씨께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그때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아저씨는 막 그래도 막 사무가 바쁘시니까 막 빨리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를 봤으니.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상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셨는데 제가 뒤통수에 대고 사장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복음을 뭐 이렇게 달게 받았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어쨌든 좀 급한 복음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크게 뭐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뭐 자주 있는 일이고 또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전과 같이 또 반복적인 이런 상황을 만드셨구나를 아니까 이제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문 열어놓고 낯선 사람 부여잡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이제 수요 예배를 안 가니까 제가 이제 좀 태연하게 굴었죠. 막 애매하게 수요 예배 안 가니까 그 시간을 좀 예배의 시간으로 삼고 뭐 그렇다고 뭐 온라인 예배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정말 예배의 시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모으고 있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수요 예배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폰을 좀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자주. 그런데 이제 폰만 틀면 이제 유튜브에 온라인 그 예배가 생방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보지 않으려고 좀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아이가 이제 엄마를 굉장히 이제 의존을 했었죠. 기초 체력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냐면서 뭐 해결해 줄 거냐면서 항상 그런 질문을 수시로 했었고 너무 의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결해 달라, 도와달라, 뭐 기초 체력 이건 네가 나한테 할 단어가 아니다. 말을 말아라. 네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라. 제발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주셨냐면서. 그래 주셨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제가 알아서 하면 되냐면서 계속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그렇게 좀 가르쳤고 아이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엄마가 뭐라 하지 않겠다가 이제 마음속에 심어졌었고 저도 이왕 이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꺼낸 겸 이제 아이가 일단은 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아이가 하려는데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봤는데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그림에 의지해서 자꾸 누워있고 종이만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자유의지를 준들 누워서 종이만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이제 제가 뭐 기초 체력을 네가 그렇게 갈지언정 기초 체력은 엄마 도와준다. 이 말을 이제 제가 계속 던지는 아이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엄마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체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래 갈 때까지 얼마나 가냐 한번 두고를 봤는데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목요일날 이제 모세 이야기인 10개라는 영화를 여기 우리 시네마로 보게 되었고 그래도 뭐 감사한 게 혼자서 볼 수 있지만 아이가 뭐 저를 따라와서 이제 같이 예배 친구 되어주니 그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이제 자꾸 저기 소파에 누워있고 저는 예배를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본래는 과자를 사준다 하면 아우 고맙다 하면서 덥석 이제 과자 자기 과자도 먹고 엄마 과자도 탐내고 그리고 과자 먹을 동안은 영화를 같이 보는데 그날은 뭐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런 사상에 아이가 계속 소파에 누워있고 과자도 사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을 그렇게 꺼낸들 내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 넌 분명 과자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또 편의점을 2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만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몰래 또 사놨죠. 사놓고 열심히 먹고 있으니 이제 아이가 약간 좀 심심하기도 하고 자기가 뱉은 말에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과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괜히 네가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으름장을 주기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상 아이가 과자 먹기를 바랬는데 먹고 같이 영화를 보길 바랬는데 아이가 잠시 이렇게 마음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과자 먹으면 나는 환영이다 이런 마음에 슬그머니 엄마한테 와서 과자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먹어 하면서 제가 이제 과자를 줬죠. 주고 나서 이제 영화도 되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1부 때 엄청 오래 봤어서 그런지 2부는 금방 끝나서 그렇게 이제 집에 갈
준비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뭔가 이제 그 우상, 그림의 우상에만 의지하니까 마음이 좀 허무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좀 마음이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듯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고 네가 이제 우상의 의지를 하는데 왜 엄마 도움,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그러냐. 너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행복한 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냐 했는데 아이가 납득은 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자기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좀 괴롭다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정말 아이가 좀 오랜 시간 그렇게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 영화도 봤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민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면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에게 좀 저도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유의지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네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말씀에 갈급함이 굉장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던져주니 그 말을 본인이 뜸을 들이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울면서 입으로 이제 시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안 따라 할 줄 알았는데 따라 했었구나. 네가 아무리 우상에 의지해도 네 심령에 갈급함이 있었구나를 제가 이제 그날 알고 이제 아이에게 말했죠. 아이야, 네가 이 말을 뱉었으니 네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자유의지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유지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뜻 아니다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먼저 미리 안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같은 죄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해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아서 그 우상을 포기하기를 바라시니 정말 자유의지하면은 정말 뭐 법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뭐 하나님도 어디 멀리 가셨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죄를 숨길 수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마음이 심령이 갈급하구나를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느끼니까 내 스스로 이 우상을 손을 놓으라는 것이구나를 깨닫기를 바라니까 너무 이제 엄마 눈치 보면서
우상을 손에 쥐고 있는데 뭐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형식을 버리고 일단 네가 한번 네 길을 가봐라. 그러면 언젠가 네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한테 그 종이 잠시 소파에 놔두고 엄마한테 와서 좀 안겨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다독거려 줬습니다. 다독거려 주면서 엄마도 엄마가 잘못한 거는 율법으로 너를 매려고 했었고 너의 자유의지를 제가 이제 미리 선을 긋고 좀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또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엄마도 조금 네가 좀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할지라도 조금은 내가 기다려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아이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주셨어요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를 일단은 한 개 이상을 제가 용납을 못하니까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만들죠.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내가 하나 이상은 안 된다. 하나 이상이 되면 새벽에 내가 째서 버릴 것이다. 경고를 주고 이제 본인이 잠들었을 때 제가 뭐 새벽 기도 갈 때라도 늦게라도 이렇게 째죠. 째서 버리면 갑자기 자다가 탁 일어나서 본인의 이불을 뒤져보면은 종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막 예전 같으면 막 울면서 막 그랬을 텐데 엄마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또 다음날 뭐 좀 오후가 되면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많이 그려라. 새벽에 내가 째줄게. 그렇게 하면서 좀 그림의 장수를 좀 늘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림 그리는 건 네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옛날에는 한 장도 허용 못 했는데 한 장은 내가 허용을 할게. 네가 죄가 없으면 못 견뎌 하니까 한 장은 허용은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 한 장도 나중에 네가 포기해야 할 것이고 그 이상 돼버리면 이거는 뭐 네가 엄마 말 잘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악은 많아져 버리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 이상이 되면 엄마가 알아서 처리를 할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맞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허용해준 그런 좀 뭐 세상에 놀이가 있다면 아이가 원래는 좀 이렇게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갔을 때 목이 아프다 하면서 노래방을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방 있는 그 상가들을 피해서 가자고 아니면 만약에 상가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면 엄마 눈을 감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러라는 건 아닌데 아니면 쳐다볼 수도 있지만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말라는 건데 본인이 또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요 노래방에 욕망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폰으로서 노래방을 켜서 좀 부르는 것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것 또한 뭐 마귀 사탄의 유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적인 욕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닌 건 알겠지만 또 언젠가는 또 사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또 이제 싸맸죠. 노래방 할 수는 있는데 네 곡까지 부르고 쉬어야 된다. 혹시라도 이제
네 곡 이상 부르고 싶으면 이제 네 곡을 부르고 5분 정도는 쉬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뭐 7곡 부르고 싶다 하니까 항상 뭐 7곡이나 8곡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르고 싶다 그럼 또 쉬는 거죠. 뭐 7곡이 이제 최대치인데 더 부르고 싶다 이러면은 좀 쉬게 하는 거죠. 쉬는 시간 좀 많이 두고 이제 또 뭐 4곡씩 이렇게 부르게끔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부르는데 가사를 얘가 잘 읽지 못해요. 한글이 아직 부족해서 가사를 읽지 못해서 수많은 이제 한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의 노래긴 한데, 그런데 뭐 말로써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게 랩이 돼버리잖아요. 멜로디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말로써 가르쳐 주다 보니 이제 저도 음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애가 선곡하는 스타일이 뭐 알면서 이렇게 선곡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추억의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곡하더라고요. 뭐 한스밴드, 뭐 호기심, 뭐 REF, 뭐 그런 노래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는 한 2번 정도 선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거 분명 기독교적인 노래인 것 같은데 하면서 봤는데 그 제목이 진화론이었어요. 진화론이었는데 역시 기독교의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이었구나. 그리고 뭐 예레미라는 그런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부르신 것도 기독교적인 걸 그렸고, 가사 중에 뭐 하늘님 하면서 뭐 도와주소서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하나님, 하늘님 뭐 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또 제가 뭐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하늘님은 또 뭐고 잠자는 또 하늘님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뭐 이방신이냐 싶어서 부르다가 좀 가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야 이거는 진짜 좀 아닌가, 아니니 하늘님이 어딨냐, 그리고 잠자는 하나님은 또 어딨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 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우리 이거 끄고 다른 거 부르자 하면서 막 그렇게 유도를 하죠. 이 가사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하는데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또 좀 제가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좀 못하게 한다든지. 보통은 다 뭐 사랑 노래죠. 사랑 노래고 이별 노래고 뭐 사랑도 뭐 정말 순결한 사랑이 있으면은 막 뭐 지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부르자 하면서 그렇게 좀 아이에게 맞춰주고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됐는데 6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해야 할 서류를 이제 다 완성을 했고 이제 처리를 해놓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었고 뭐 또 출근 기록부 작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기록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이제 적는 건데 본래는 이제 서류를 초반에 감독하셨던 분이 이제는 그 페어하는 멤버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저를 봐주셔서 제가 힘든 적도 있었죠. 너무 힘든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분이랑 이제 페어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멤버가 바뀌셨고 조금 도움받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중요한 거는 지금 페어 하시는 선생님 말고 그 옛 선생님께 제가 이제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출근 기록부를 보려면 그 계획서랑 이제 기록지를 봐야 되는데 기록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출근 기록지를 이제 저에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기록지랑 제가 했던 일지들을 보게 됐는데 수정할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달은 당당히 뭐 잘했겠지. 제가 훈련이 있었으니까 자신만만했는데 와 엉터리로 막 제가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제가 졸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다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싫었죠. 지금 7월달 것도 해야 되는데 다시 6월달 거를 수정하려면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은데 그날 또 그 선생님의 그 누나분이 일은 하시지 않는데 누나분이 또 찾아오셔서 뭐 이렇게 커피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안 먹겠다고 했는데 이게 인원수 맞춰온 거라서 꼭 먹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죠. 그 누나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었고 그래서 커피를 받아서 일단 거기서 먹지 않고 제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들고 사무실로 왔죠. 어차피 이제 6월달 거 수정도 해야 되고 7월달 거도 지금 빨리 마감을 해야 돼서 마감할 날짜는 뭐 아직 남아 있지만 일단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께 넘겨드려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토요일은 또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밖에는 없는데 굉장히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그 누나분이 그 선생님 누나분이 또 커피를 주셨고 해서 오늘 정말 일하라는 건가 하면서 왔었죠. 와서 일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놔두고 이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켰는데 진짜 저녁에 일을 하니까 눈이 정말 너무 이렇게 감기면서 피곤하면서 이게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이 서류가 지금 파일이 몇 개나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6월달 것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7월달 거는 제가 뭐 꼼꼼하게 보진 않아도 6월달 거는 다시금 수정할 수 없게끔 정말 꼼꼼히 보자. 이제 한 번 수정했지 두 번 수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했었는데 그때 한 10시 넘겼었나요? 10시 반인가? 어쨌든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으면 살짝은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11시까지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마무리를 하게 됐고 6월달 거 7월달 거까지 다 서류를 제가 확인하면서 수정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정말 눈에서 피가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해서 너무나 피곤한데 꾸역꾸역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청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어제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서류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좀 더 오버해서 내가 힘들었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이시구나 하면서 그날 그 순간에 또 제가 이제 손을 뒤는 그런 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로 이게 그냥 뭐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라도 가릴 거는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 좀 안 뒤어야 할 그런 화상도 살짝 입고 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네 눈에서 피 나오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오버스럽고 좀 농담적인 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서류를 막 정말 막 밤을 막 지새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날 아니면은 더 이상 이제 여기 시간 투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막 무리하게 했었잖아요.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토요일이 되니까 이제 서류를 안 만져도 되겠다는 생각에 좀 안심이 됐었고 또 뭔가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외부 활동하다가 스터디 쉼터를 또 연다고 제가 또 일찍 여기 오게 됐습니다. 와서 이제 뭐 또 오랜만에 스터디 쉼터 하면은 제가 이 바깥에 유리를 닦아요. 이 안쪽 유리랑 좀 스터디 쉼터를 굉장히 쉬면 또 유리가 전체적으로 좀 더러워지죠. 그래서 스터디 쉼터 할 때라도 유리를 좀 닦자 하면서 조금 일찍 나와서 유리를 좀 청소를 했었죠. 청소를 하고 이제 뭐 음악을 켜고 이렇게 그때는 또 공통 과제가 풍경화 그리기였습니다. 제가 왜 그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을 좀 한적하게 좀 때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풍경화가 있구나. 풍경화가 있고 그리고 뭐 캘리그라피 손글씨 있잖아요. 손글씨 이런 거를 조금 공통 과제로 내서 좀 시간을 한적하게 그냥 뭐 마냥 오셔서 뭐 공부하라고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조금 뭐 제가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유 과제를 들여서 정말 할 게 없으면 그림이라도 그리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고 또 혼자겠거니 혼자라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뭐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거 또 뭐 그런 거 하다가 또 뭐 말씀 들리면 또 뭐 영상 하나 만들겠지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비도 왔었고 그래서 풍경화를 그리게 됐는데, 이제 화면에다가 사진을 제가 고르는 거죠. 풍경화 할 만한 사진을 딱 골랐는데, 그게 이제 초원인데 그 중간에 이제 빨간색 집이 있어요. 빨간색 집이 있고, 이제 앞에는 강변이 있는 거죠. 옆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와, 나무는 괜찮았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열심히 찍기만 하면 되는데, 나무랑 집까지는 굉장히 좀 순탄하게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변이랑 뚝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와,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점점 그 도화지를 채우면 채울수록, 와, 이거 노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참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화가가 되려고, 꿈이 화가였고, 뭐 그림 쪽으로도 일을 잠깐 해봤었고 했는데, 그릴 때마다 깨닫는 거는, 아, 정말 노동이구나. 그런데 이제 결과물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들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림 그릴 맛이 나구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림을 포기하고 한참 그림을 안 그리다가 풍경화를 그린다고 했는데, 아,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와, 내가 아직까지도 그림으로서 무언가를 일을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림은 취미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시간이 지나도 그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대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대생들은 정말 이거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리겠나, 같은 것을 반복하겠나. 물감도 뭐 빨주노주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옅은 뭐 빨간색도 있고, 진한 빨간색도 있고, 중간 빨간색도 있고, 한 5가지 빨간색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그림의 표현, 색감의 표현이 좀 다양하고 다채로울 것 같아서, 그 물감 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감을 요거 짰다가 저거 짰다가 섞었다가, 양도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또 뭐 이게 붓도 막 섞이니까, 아, 색깔도 섞일 것 같아서 약간 붉은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붓들을 좀 모아놓고, 뭐 초록 느낌 날 그런 붓들을 또 모아놓고, 물도 막 이상하게 섞이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그런 규칙이 있겠죠. 와, 근데 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왠지 미대생들은 밥을 안 먹을 것 같다. 밥을 안 먹고 그림을 그릴 것 같다. 내 심정도 지금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완성을 해야지 밥이 입에 들어가지. 배는 고픈데 이게 반 정도가 그림이 남아 있으니까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미대생들이 밥을 굶으면서 그림을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풍경화 좀 생각해보자. 다음에 풍경화, 다음에는 좀 오랜 시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차라리 뭐 정물화라든지 인물화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풍경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습관이 안 되고 뭔가 훈련이 안 되면, 이걸 처음 강을 표현하고 뭐 바위 표현하고 뭐 산과 나무, 풀 이거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으니 여기서 일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지났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